자, 탐방 노트, 이 기업 탐방을 통해서 기업 주가 분석해보는 시간입니다. 하이투자증권 스마트 PB센터 이화진 과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실은 우리 이화진 과장과 이 종목 먼저 해보고 가려고 앞서 시황 때 안 봤는데 HLB입니다. 네. 하한가는 풀렸는데요. 네.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 또 항소제약은 또 어떻게 풀릴지. 그동안 이제 사실 이제 CRL 이번 받으면서 사실 그동안 일반적으로 이 CRL 받은 회사들이 생각보다 큰 회사들이 많습니다. 네. 키트루다도 마찬가지고 머크사 그리고 암젠도 마찬가지였고 일반적으로 CRL 받은 회사들이 그 이후에 FDA 승인 받았던 그동안 확률들이 한 90% 정도 나왔습니다. 맞습니다. 네, 생각보다 많은 케이스가 있었고 뭐 CRL이 너네 너무 임상이 너무 안 좋았어 이게 아니라 결국에는 조금의 미비점에 대한 보완에 대한 이슈가 있었던 거고 실제적으로 지금까지 한 10개 회사 정도가 3개월 이내에 FDA 승인 받았던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물론 이제 HLB나 이제 항서제약 쪽에서 이거를 빨리 보완을 하는 게 좀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 뭐 국내 뭐 항서제약 CEO도 뭐 온다고 얘기는 하고는 있지만은 사실 그런 모멘텀보다는 결국에는 빨리 진행을 하는 여부가 중요하지 않을까. 물론 우리가 예전에 임상 10회 관련 이슈가 있었던 신라젠, 헬리스미스 사례가 있기는 하겠지만은 너무 좋게도 생각하지 말고 너무 안 좋게도 생각하지 말고 지금은 그 정도 지켜보면서 그 대응을 하는 추이를 좀 보는 게 낫지 않을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HLB에 대한 언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와중에 오히려 여기에 몰렸던 수급이 빠져나오면서 그래도 좀 반사이익이라는 표현은 좀 그렇긴 하지만 바로 그 기업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신 알테오젠. 알테오젠을 탐방을 다녀오셨습니다. MLS 한국지수의 CI 한국지수 편입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겸사겸사 탐방 이유는 제가 알 것 같아요. 예. 네. 맞습니다. 이게 처음 이제 갔던 게 19년이었고 네. 22년에 한 번 갔었고 이제 올해 이제 또 간담회도 있었긴 했습니다. 결국에는 뭐 머크사 이제 독점 계약 이제 2월달에 이제 이슈 이후에 이제 추가적인 뭐 ADC 뭐 이슈도 있겠지만은 네. 지금 어제 오늘 좀 관련된 이슈가 있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는 BMS에서 오띠버 이제 SC 같은 경우가 조기 FDA 승인을 일정을 변경한 이슈 때문에 그만큼 SC 제형 플랫폼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올라갔다는 측면이 있고 예. 오늘 관련 알테오젠 리포트가 나왔던 거는 원래 이제 머크사가 기존에 자체 개발했던 SC 관련 이슈가 있었는데 실패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만큼 이제 알테오젠의 SC에 대한 그 기술력이 굉장히 어느 정도 시장에서는 이제 인정을 받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금 뭐 알테오젠에 대한 뭐 추가적인 뭐 상승 기대감은 사실 충분히 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그 제형 바꾸는 기술이 네. 그게 진짜 대단하다고 하더라고요. 뭐 맞습니다. 정맥 주사를 피하지만 바꾸는 특히 알테오젠이 갖고 있는 그 기술. 우리 이화정 과장께서 방금 얘기했지만은 그 대단한 머크도 쉽게 지금 그렇죠. 취득하기 어렵다. 이번 탐방을 통해 가지고 요건 좀 더 뭐 오케이인가 뭐 좀 네. 아니 뭐 좀 느끼신 점이 있었을 것 같은데. 확실히 지금 이제 물론 2월 달에 그게 계약건이 나오고 나서 시장에서는 굉장히 분분합니다. 그래서 로열티가 5%냐 아니면 3%냐 7%냐라고 얘기하고는 있지만은 물론 이제 신한투자증권 이제 그 시나리오 케이스를 이제 보게 되면은 그만큼 시장에서는 만약에 로열티를 5%라고 가정을 했을 때 물론 이번에 제일 중요한 거는 만약에 머크가 2028년도에 키트루다 SC로 만약에 40조를 벌게 되면 키트루다로 40조를 벌게 되면 네. SC 전환율이 50%면 20조겠죠. 20조. 근데 이번에 나왔던 거는 70%까지 전환한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28%에 5% 그러면 실제적으로 알테오젠이 2028년도에 받게 될 이게 로열티가 1.4조입니다. 네. 사실 지금 매출이 700억밖에 나오지 않는 회사가 이제 나중에 1.4조가 매출이 찍힌다고 하게 되면 사실 지금 가격대가 좀 무리도 좀 아니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여기는 뭐 로열티는 어차피 비공식으로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은 향후에 이런 키트루다 SC를 통해서 기술력이 보강이 되고 추가적인 기술 이전 계약이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은 밸류에 대한 가치는 계속 꾸준히 업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5%면은 평균 수준인가요? 로열티 5%? 굉장히 좀 평균 수준을 좀 보이고 있고 예. 워낙 이제 보수적으로 추정하시는 애널리스트도 많긴 합니다. 그래서 한 3%를 가정을 하더라도 3%? 예, 네. 가정을 하더라도 사실 어느 정도 충분히 적어도 7천억에서 8천억, 8천억까지 8천억. 나올 수 있는 네.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뭐 굉장히 좀 제가 봤을 때는 이게 결국에는 키트루다 SC를 기준으로 아마 향후에 뭐 다이치 산큐나 이쪽에 대한 기준율이 좀 바뀌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마일스톤. 뭐 로열티가 3%지 5%지 알 수는 없지만 3%여도 한 8천억 정도입니다. 네, 그렇죠. 예, 그 점들 꼭 체크하시기 바라고요. 다음 탐방 기업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기관들이 게임에 수급 많이 네. 몰린다 이런 얘기 참 많았었는데 그 중에 한 곳입니다. 펄 어비스. 네. 검은 사막이 아니라 이번엔 붉은 사막의 펄 네. 어비스를 갖다 오셨네요. 사실 게임을 이제 투자하시는 분들에 대한 가장 기다리고 있었던 부분들이 이번 1분기 실적 이후에 컨콜에서 얘기가 나왔던 게 결국에는 게임스컴에서 우리 붉은 사막 너네 유저들에게 시연할 수 있게 만들어 주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러면 사실 시장에서는 못 믿겠다. 사실 이게 2020년부터 계속 얘기가 나왔었고 그 한 5년 정도 좀 개발이 좀 진행 중에 있는데 얘기를 했던 거는 이미 이제 우리 게임 개발하는 사람들은 이제 다음 작 도깨비 쪽에 인력을 다 투입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미 마무리 단계가 맞고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와 소니, 뭐 플레이스테이션과 이제 엑스박스를 만드는 회사들과 이미 마케팅과 관련된 일정들을 이제 충분히 논의 중에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는 그 결국에 내년 한 여름쯤에 나올 신작에 대한 출시에 대한 부분은 일정에 대한 이제 더 이상의 지연은 없다라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크게 좀 부각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펄 어비스 벌써 5년이 됐나요? 나온다 이 붉은 사막이? 네, 아니요. 그게 개발을 한다라고 얘기했을 때. 한다부터. 근데 네. 일반적으로 사실 네. 파이널 판타지 16, 이제 일본의 스퀘어 웨니스 같은 경우도 한 8년 정도 걸렸었고요. 8년, 네. 지금 우리나라 K 게임 시프트업이 이제 IPO 한다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 그 스텔라 블레이드 같은 경우 한 4년 정도가 4년. 걸렸습니다. 네. 일반적으로 한 그 정도 걸리는 기간이기 때문에 그만큼 펄어비스 같은 경우는 만약에 이번 8월 21일 날 열립니다. 네. 독일에서 켈렌에서 3대 게임쇼가 열리게 되는데 여기서 유저들의 반응에 따라 굉장히 큰 기대감이 큰 부분이 아닌가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앞으로 펄 어비스 관련해서 일정은 8월 21일이요. 네. 여기에서 게임스컴 유저 시연이 있고요. 이제 네. 나오면 바로 전문가분들은 그렇죠. 됩니까? 이거 만약 흥행이다 아니다 마치 영화 시사회처럼? 그렇죠. 이게 왜냐하면 작년 게임스컴에서는 단순하게 트레일러 영상만 보여줬었는데 물론 영상의 반응은 굉장히 좋았습니다만은 시장에서는 그러면 언제 신작 출시되는데 이런 일정이 없으니까 아무래도 이건 지연되는 것 같다 하면서 주가가 굉장히 많이 빠졌습니다. 네. 그럼 이제 왜 시장에서 이쪽에 주목을 하냐? 사실 그동안 탈중국화되었던 모바일 게임 시장에서 콘솔 시장 같은 경우는 북미나 유럽, 일본 쪽의 시장이 굉장히 거의 80% 차지합니다. 예. 중국은 거의 웬만하면 비디오 게임을 안 하기 때문에 그럼 이쪽 시장이 거의 90조 시장이기 때문에 그만큼 틈새 시장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여기서 성공을 해야 우리나라 게임 시장이 올라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지금 시프트업이 그 스텔라 블레이드가 하루 만에 100만 장이 나왔거든요. 그게 원래 워낙 유명한 아까 얘기했던 파이널 판타지 같은 경우가 거의 일주일 만에 300만 장이 나왔습니다. 그만큼 이쪽 시장이 굉장히 크고 네. 우리가 지금 공모 많이 시프트업이 다음 달에 공모를 해서 상장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그건 2분기 실적이 안 왔습니다. 결국에 100만 장 하나에 거의 780억이 찍혔기 때문에 매출의 성장이 굉장히 클 수 있다는 점을 봤을 때 펄어비스는 제가 봤을 때는 만약에 붉은 사막이 나오고 그 다음에 도깨비, 그 다음에 플랫 8 등 콘솔 쪽에 대한 매년마다 이런 시리즈 일정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기대될 수 있는 큰 신작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 판호 발급 쪽은 어때? 보너스인가요? 이건 기대감은? 물론 이제 검은 사막 그것도 이제 판호 발급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네. 올해 초에 실질적으로 이제 규제 사항에 대해서 완화적인 스탠스가 이미 중국 쪽에서 게임 당국에 나왔고 문제는 미성년자 관련 규제 이슈 같은 경우는 계속 유지가 될 것으로 이제 보이고 있습니다. 대신에 중국 외자판을 관련 발급은 아마 추가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고 이건 뭐 위메이드 미르포도 마찬가지고 이제 펄어비스 검은 사막 PC 버전도 있긴 할 텐데 사실 2년 전에 우리나라 검은 사막 그게 모바일 버전이 중국 시장에 갔다가 참패를 하고 나서 주가가 그때 펄어비스 고점이었습니다. 고점 찍고 계속 빠졌기 때문에 저는 사실 이제 모바일 쪽으로 타겟을 잡는 건 제가 봤을 때는 크게 기대를 하는 게 아니라 콘솔 쪽에 잡을 수 있는 저는 이제 게임사를 좀 접근을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도 지금 콘솔 엄청 밀어주고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지원금도 많이 하고 있고요. 이제 콘솔 게임 쪽에 또 한번 방점을 찍어주셨고요. 마지막 탐방한 기업입니다. 이녹스 그룹을 다녀오셨는데 네. 이녹스 첨단 소재 그 이녹스? 이녹스는 지주사입니다. 네, 지주사니까. 네. 그럼 지주사를 간 거죠. 네, 예. 그걸 갖고 물론 사실 지금 시장은 안 좋은데 담당자님 또 왜 오셨냐고 얘기하셨는데 물론 네. 지금 이녹스의 이벤트라고 본다고 하게 되면 자회사 상장이 지금 아마 이번 달이랑 이제 예비 신청을 이제 한 걸로 이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이녹스 에코엠이라고 해서 이게 2차 전지 관련된 소재 업체이기 때문에 물론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향후에 이게 상장하게 됐을 때 한 1조 가치 정도
정도는 좀 보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결국에 피어 그룹을 어디를 잡느냐를 보고 있는데 네. 제이오나 한소케미컬, 뭐 대조전자제 이런 쪽으로 만약에 피어 그룹 올라가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향후에 뭐 2차 전지 업황이 좀 회복된다라고 했을 때 네. 이녹스의 좀 지분 가치도 충분히 조금 보완이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가를 보면은요. 지금 네. 이녹스의 주가가 이거 네. 다 반영된 건가요? 여기 예. 자회사 상장 이런 것들. 아직 그게 시장에서는 크게 좀 부각되지는 않았지만은 네. 물론 좀 업황 자체가 워낙 안 좋다 보니까 네. 만약에 상장 시기가 조금 회복 시기가 맞물린다고 하게 되면은 충분히 이제 기다릴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네. 아까도 나왔지만은 이제 자회사 중에 이녹스 첨단 소재가 실적이 굉장히 이번에? 1분기, 네. 2분기 좋습니다. 이건 저도 이제 어느 정도 충분히 들을 수 있는 상황이었고 물론 3분기부터는 조금 확인할 필요는 없지 않아 생각을 하고 있지만은 오늘 IBK 투자증권에서 나왔던 리포트처럼 뭐 1, 2분기 정도에 대한 실적에 대한 우려는 충분히 괜찮을 거라 생각 보고 있는데 또 자회사 중에 알투 스포츠가 있습니다. 네. 아직 자전거를 사실 이제 공유 자동차가 이제 많이 나오다 보니까 그만큼 판매량이 조금 부진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알턴도 2차 전지 쪽 소재를 진출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향후에 이쪽이 업황이 회복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녹스도 이제 지주사로서의 매력을 좀 가져볼 수 있지 않을까 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기업 탐방 코너 숨가쁘게 달려왔습니다. 이화진 하이투자증권 스마트 PB센터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